중에도 사건 당시 그 일이 벌어진 당시에 쓴 사료가 중요하다. 그걸 뭔 사료? 1차 사료 또는 원사료. 그걸 보고 다시 쓴 사료를 가공사료 2차 사료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글자가 아닌 그림이나 집터나 무슨 건축물이나 이렇게 문자가 아닌 역사적 유적, 유물, 그걸 벙어리 사료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사료는 세 가지가 있네. 1차 사료, 2차 사료, 벙어리 사료. 유물, 유적은 그림이 아닌 거니.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 2차 사료, 글자로 된 사료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첫째가 초기 교서, 오케이? 네. 둘째가 초기 전기 간행물, 오케이? 입교 원명부, 오케이? 사업 보고서, 오케이? 선진님들의 직접 쓴 선생님들 직접 쓴 수기나 문제 플러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두 가지 다 알려줍니다. 방편 교서, 응? 뭐 가문편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방편 교서, 그리고 불법명백 창건사, 우리 교단 최초의 역사서가 불법명백 창건사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1번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벙어리 사료에 관한 그 내용이야. 나한테 강의 들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 나한테 강의 안 들은 사람 몰라도 괜찮아. 근데 들은 사람은 모른다. 이따가 나한테 이제 따로 만나. 저 특별히 틀렸다고. 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벙어리 사료 또 영산, 변산, 익산으로 나눠서 중요한 걸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종사님 생애 중심으로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대종사님 생애 중심으로 영산부터 탄생가, 한밭집 마당관, 선진보 입정터, 구호동 집터, 노루목 대각지, 그 다음에 최초 보고를 했던 이시제가, 바다 막았던 정관평, 기도했던 구인기도봉, 그 다음에 변산로문 공례정사, 익산로문 뭐 부지기수죠. 최초에 계셨던 금광호, 뭐 대각전, 공회당, 대종사님 성탑, 성비 등등등등 뭐 한이 없어서 못 쓰는 거, 그죠? 3번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단 최초의 역사서는 원기 22년부터 원기 23년, 1937년부터 38년까지 회보에 연재한 정산용사의 불법명부의 참거사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은 다 끝났죠? 4번은 다 알죠? 영산, 면산, 역사였고. 그 다음에 5번은 어제 했고, 6번도 어제 했고, 7번도 어제 말로 설명했죠? 8번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몸의 변화가 왔어요. 병이 다 나왔어, 그죠? 그래서 신체적 변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마음, 정신의 어떤 변화가 왔죠. 내 한국도 이거 어쩌고저쩌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관심이 갖고 뭔가 하기 시작해서 정신적 변화, 그런 뭐 세계관의 변화가 있죠. 따라서 행동이 변화가 됐죠. 소극적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적극적으로 행동이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고 해서 삶 전체의 변화. 내가를 통해서 네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오늘 이제 각 분야사 중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를 중심으로 5개 정도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리사. 교리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서 발달사, 경전 성립사, 이렇게 그런 말. 말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속기 말하는 말이 똑같아요. 교서 발달사 또는 경전 성립사. 그리고 다 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설명해 봅시다. 대종사님이 대가 가시기 전에 주로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사상 형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지. 서당을 다니셨잖아요.
없었나? 그랬구나. 조선시대는 또 유교 시대의 주자하고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됐을 거다. 그런데 또 민간에는 어떤 민간신앙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산신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게 된 것은 산신신앙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에 가가지고 시향제를 지내기 전에 산신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게 우리의 이제 민간신앙의 한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 이제 그 영광은 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전해져 왔대. 99암자가 있었다. 암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속에서 사상 형성을 하셔가지고 1916년에 내가 왔다 하시잖아요. 여기는 하여튼 대체로 유불도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유불도의 영향. 그럼 유불도의 영향을 들었을 수는 없었을까? 4살 때 뭐가 일어났죠? 동학혁명. 그러니까 아마 동학 천도교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동학 천도교가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있어. 그러면 동학 천도교의 영향만 봤을까? 1901년에 정산 선생님이 도통을 와가지고 막 대종사님 대화가 20대 전라도 20대 정산도 왔거든. 아마 이런 정산교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이걸 보고 신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어. 영광에 가면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영광이 지금 종교 도시, 어떤 영성의 도시로 이렇게 가꾸려고 해요. 그러면서 종교 성지가 크게 3개가 지금 생겼어요. 우리 원불교 영산성지, 최초 백제불교 도래지, 법성포에 가면 도래지 있죠. 거기에 거창하게 좀 해놨잖아. 뭐 건물이 남방불교, 저 스리랑카나 인도식으로 지어놨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성지야. 영산은. 또 있어, 또. 저쪽 염산면에 가면 기독교 성지가 있어. 그러니까 영광이 초기에 기독교가 여기 크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향도 있다. 이런 거 보면 대각하신 주에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신 중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네. 역사 공부하는 게 이렇게 해서 재밌는 거라고. 이걸 알아보니까 자연히 연결되잖아요. 배경을 알면 어떤 현상, 드러난 결과가 딱 이해가 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영광은 종교도시, 영성의 도시로 이렇게 가꾸려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렇구나. 대각을 하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이제 여러 종교 경전을 열람을 하셨어요. 열람을 했으니까 이 여러 종교 경전 열람하는 그 큰 줄기는 유교, 불교, 도교의 경전 플러스 기독교의 경전 플러스 신종교의 경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전 이름 생각 안 나더라도 그렇게 큰 틀에 그것만 알고 쓰더라도 80점을 준다고. 100점만 준다고. 그게 예를 들면 연도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몇 년대? 그것도 생각이 안 난다. 몇 세기? 아니 묻지 말고 그게 요령이요. 큰 틀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종교 경전을 열람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이제 확 보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청홍흑점, 태조사법 그 경전이 뭐예요? 정의의 명식.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의 신성의 정책 인물 공부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그 성의 명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편 요소로서 등장하죠. 이거 뭐
영산시 대각 직후에 쓰신 방편 교수로서 그것도 뭐 출제하는 거의 100%.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방편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에 여러 가지 그 동학의 영향을 받은 가사라든지 그런 것들 가사 작품 같은 게 나오죠. 그렇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거기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이제 뭐 안신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그게 이제 신종도의 영향이. 그러나 정식은 아니야. 어디까지나 방편교수야. 영산시대 후기는 방편교수야. 방편교수. 꼭 기억해야 돼. 임시 방편의 교화다 그 말이야.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근데 방편을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방편은 반드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냐면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한 차원 더 좋은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야. 그것이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게 그냥 한 번 쓰고 살짝 그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빠져나오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편이라는 게 이 진리로 가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영산시대는 방편교서 시대다. 방편교리 시대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어렴풋한 그 어떤 교리의 부상을 하죠. 교리의 부상. 교리의 부상을 하는데 이때 나온 게 뭐예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기본 교리의 부상을 담은 최초의 정법 교리랄까, 정법 교화를 한 교리의 부상으로 영산시대 나온 게 뭐예요? 그렇지, 제초보.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하면 돼요. 봐봐. 자, 영산시대에 정식으로 교단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아직 안 생겼죠. 이제 형성돼 가는 과정이죠. 법적인 어떤 구속력인 그런 단체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지금처럼 뭐 개종사님, 뭐 종법사님, 무슨 교화단, 뭔 교리, 뭐 무슨 교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에서 막 출발하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법어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만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은 지금 교전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정신이 들어있었던 법어를 발표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교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교리가 정리되고 교단이 체계화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원기 1년에 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면 1916년에 바로 그 현재와 같은 최초 법어가 그대로 정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의 최초 법어는 그 다른 이름으로 시국에 대한 감상 그런 제목으로 나온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이제 교단이 체계화되면서 우리 정식 교단이 생기면서 현재와 같은 최초 법어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도 마찬가지야. 이런 싸움에 대한 어떤 그 힌트랄까 이런 것이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무관도실 삼명문에 나온다고 그러죠. 응? 그게 지금처럼 이런 싸움 교리로 이렇게 명확하게 사원, 기벌, 직춘추, 법령. 그러니까 어렴풋한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구상이나 기본 정신이 이때부터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 현재와 같은 문자나 내용으로는 이제 교단이 정식으로 발전해가면서 정리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산 시대의 교리 영성 인사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방편교서 시대. 그 다음에 시국에 대한 첫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법어의 원형이 제시됐다. 원형이. 이것이 이제 영산시대를 위한 도의사, 교서, 건전 발달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만 알면 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영산시대에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산으로 옮겨가죠. 우리가 이제 후기가 1916년에서 1919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비교적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제자도 생기고, 그죠? 부인제자도 이제 표준제자가 선정이 되고, 또 방어공사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법인도 이루어지고. 방어공사는 뭐냐? 물질, 경제의 기초, 확립됐고, 법인은 정신적, 종교적 기초가 확립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정식 교단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커진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오냐? 뭐가 올까? 지역사회의 반발, 감시, 탄압, 대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제가 이제 방어공사가 자금이 어디서 나냐 그래요. 대우사는 일주일간 영광 경찰서 끌고 가시죠. 그죠? 뭐 조사하고. 근데 그 무렵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3.1운동 시기. 여기서 어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영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산으로 들어가시죠. 그 변산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말하면 변산은 교서 초안 시대, 그 다음에 교리 강령을 선포. 교리 강령이 뭐예요? 그게 교광이잖아요. 그죠? 기본 교리 강령 선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방편이 강했다면 여기는 이제 정식교화 또는 이걸 이제 어떤 보편성 있는 어떤 가르침을 이제 제시를 해야 돼. 요걸 이제 여기서 준비하신 거지. 변산시대라는 것이 1919년부터 1924년. 이걸 준비하는데 큰 하나의 특징이 있어. 어떤 걸 참고를 많이 하냐? 뭘 참고를 할까? 교서를 초안하고 기본 교리 강령을 선포하고 정식 교화를 준비하시는데 뭘 참고를 하죠? 변산에서? 동학? 정상교? 아니죠. 불교. 특히 개혁불교. 불교의 교리, 제도. 근대 개혁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참고 교류를 해.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제가 한번 많이 보세요. 영산에서 임시 방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성계 명시록이라는 것도 이제 정확히 근원이 있어 찾아서 보면은 어디에 나가면 고교 경전에 선구합격이라고 하는 어떤 조항을 실천하면 선으로 가고 더 좋아지고 어떤 조항은 해서는 안 되고 선우화 또는 다른 것인데 그 선구합격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공부합격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교리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신분정보가 바뀌어요. 그러면 성계 명시록의 정신이 사실은 찾아보니까 있어요. 공부합격, 선구합격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민중들의 어떤 신심을 고취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5만 년 후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르침을 만들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보편성 있는 이것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근대 개혁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깊이 연구하고
백양용 스님과 교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흘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변산 시대에는 영산 시대는 어떻게 보면 동학 전상교적인 민중종교, 민중신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사라지고 변산 시대는 이제 불교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두 개의 교서가 초안이 되죠. 또는 이제 초기 교서라고 해야 되겠지. 뭐가 초안이 되죠? 변산시대. 조선불교. 조선불교. 요거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이 답이 나오잖아요. 제역불교 교리와 제도교를 연구해서 어떻게 조선의 불교를 혁신을 위한 어떤 초기 교서가. 그 다음에 수양론문이 그 다음에 이러한 바탕에서 기본 교리 강령이 뭐예요? 교강이 선포되죠. 건기 5년이 건기 5년이면 몇 년이요? 1920년이요. 그죠? 그게 뭐냐면 44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3학 8조였지만 3학년 8.5가 기본 교리의 강령이 이제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로 교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시대하고 변산시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 변산시대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년간의 준비가 사실은 오늘의 원불교를 있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뭐예요? 이쪽 익산시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니까 익산시대는 초기교서가 이제 초기교서가 속속 관행이 되죠. 응? 속속 관행이 돼요. 초기교서를 최초의 초기교서 꼭 기억해야 돼요. 단골은요. 최초의 초기교서가 뭐다? 그 다음에 현행 우리 교리의 골격이 제시되는 교서가 제시되는 교서. 그 다음에 초기 교서의 집대성이 있어요. 집대성파. 요 세 개는 자다가 깨나가도 알아야 돼요. 최초의 초기 교서, 일관. 최초의 초기 교서. 불법 연구의 귀학. 응? 불법 연구의 귀학. 책갈피, 책 표지가 노란색이라 노란 가위 책 있어. 책 표지를 책 가위라고 하잖아. 노란 가위, 노란 책 가위 취지서. 노란 가위 취지서. 불법 연구 귀학. 몇 년도? 1927년. 연기 12년. 그 다음에 현행 기본 교리. 예를 들면 이제 3학 8조 4은 4요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6대1, 보경 6대1. 보물과 같은 경쟁이다. 보경. 이게 몇 년도? 보경 6대1이랑 몇 년도? 그 다음에 초기교서 집대성파 대중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작품을 남기신 게 그건 알아야지. 불교전 1983년. 여기에 한 3개만 더 알면
말고 중간에 불교 혁신과 관계된 교서, 조선불교 혁신, 그죠? 원기 1935년 조선불교 혁신. 예법, 예전 혁신. 이것도 역시 1935년 예전. 그 다음에 교화단 교과서가 있어요. 교화단 교과서. 1931년, 16년 율법연구의 통치조단자 통치조단 규약. 이 정도면 대종사님 당시 때 초기 교사는 다 알게 되겠죠. 그죠? 초기 교사. 한글에 한번 봐봐요.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어저께 누가 흐름 얘기했어요. 흐름, 지원교 관련된 흐름을 알면 저절로 이해가 돼. 영산시대는 막 처음 시작한 단계예요. 아직 정식 저희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리나 사용하는 그런 교서들이 뭐예요? 임시적인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시방편 교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 임시방편 교서에서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신종조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많아.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에요. 그런데 정식으로 교단을 만들어야 되고, 정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누구나 다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만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가르침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면산에서 5년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편적 가르침으로서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보면 다 알겠지만 세계에는 지금 종교적인 지평, 종교의 어떤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보면 탈기독교, 불교로 귀인다. 기독교를 벗어나서 불교로 귀의하는 흐름이에요. 불교는 특정 종교가 아니에요, 요새. 자, 참선, 스님들만 하나? 신부, 수녀, 목사님들 요새 전부 다 참선에 관장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참선이 종교가 아니야. 특정 종교가 아니야. 그거는 진정한 자아나 진정한 우주적 본체하고 만나는 모든 특정 종교를 벗어나버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특정 종교, 유일신 이런 그런 낡은 종교의 세계는 그것이 아닌 기독교를 벗어나서 불교로 가는 큰 흐름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 지금 저쪽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죠. 종부 설교할 때마다. 세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계에 지금 큰 바람이 세 개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세계에 첫째가 무슨 바람? 한류바람. 한류바람 불어 안 불어? 불죠. 공감하죠? 둘째 동아시아 바람. 전 세계가 지금 동아시아만 쳐다보고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뭐가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불교 바람이야. 전 세계가 지금 불교에 우리 시기에 아주 쓰는 말을 시골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불교만 나왔다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환장할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 시기부터 벌써 불교에 주목하셔가지고 앞으로 오는 시대의 주교는 뭐가 될 거다? 불교가 될 거다. 그런데 그 불교는 과거에 남녀를 차별하고 출가제가를 차별하고 동과정을 차별하고 경계를 차별하고 정시 정제를 차별 그런 것이 아니라 활짝 열린 불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불교로 가야 된다. 그게 온 불교야. 그걸 이제 연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준비된 바탕에서 분야별로 교서를 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교화시킨 거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변산에서의 준비가 영산의 익산의 이런 활발한 활동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 교사가 속속 강행됐다. 익산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돼. 이건 매우 좀 전문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언상 교리가 체계화됩니다.
다시 따로 얘기해. 이런 쌍. 자, 이런 쌍. 이런 쌍. 그러면 이 이런 쌍은 과거 불교는 뭐였어? 그래서 많이 작품이 과거 불교는 불상이었잖아. 불상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상이지. 부처님 상.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등상불이라고 하잖아. 등상불. 등상불에서 우리는 이걸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성이라고. 불성.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깨달은 마음자리다 그 말이지. 깨달은 그 자체를 신앙과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이론상이야.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 이론상은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하셨어. 그 이론상이 뭘 가르치는지,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저 이론상을 바라보면서 불상 바라보는 그런 감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신자는 낡은 신자다. 불상을 없애버렸는데 또 불상에다 대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불상에다 대고는 뭘? 불상에다가 음식도 차려놓고 뭐도 하면서 그 불상이 우리식으로 말하는 죄와 복을 주는 걸로 착각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론상에다가 공들이는 건 뭐예요? 저 이론상은 바로 내 한마음 나기 이전에 내 본성이요. 그죠? 그리고 깨달은 부처님의 그 자리, 모든 성현이 도달한 그 자리. 그런데 그걸 내가 한마음 나기 전에는 나도 가지고 있어. 내가 사실은 알고 보면 부처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이 부처를 개발해가지고 내 부처가 나를 잘 두고 보면 그 속에 죄와 다 있는 거야. 죄와 복이 다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죄와 복이 어디서 와? 나한테서 오는 것이지. 요게 진리불공, 사실불공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론상 교리를 이제 챙겨하시는데 변산에서 그 도관주식 상냥문에 한자로 쓰셨고 원기라고 하니 두려탄 기틀이라고 하니 그 다음에 또 금산사에 가셔가지고 뭐 방문학대 이런 사람 그러셨다. 그렇게 이제 구상은 있었다. 영상 묘사는 있었지만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도형 그리고 이론상이라는 표현이 정식으로 우리 초기교세에 언제 등장하냐? 좋아. 이거 맞추면은 우리 점심 때 맛있는 녹차가 돼요. 우리 초기교서에 이론상 도형이 또 이론상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등장하는 초기교서가 어느 것에서? 대철이는 기본적으로 탈락했다. 그쵸. 어디까? 아니 한번 짚어봐 그냥. 불법명구의 주요. 불법명이 주야? 너는 2번 아웃이야. 아니 하여튼 읽어봐. 조선불교 역시는 그렇지. 조선불교 혁신론이 나오고. 그러면 봐봐. 조선불교 혁신론이 정식으로 언제 간행되냐면 20년에 간행돼. 응? 웅기 20년, 1935년이야. 그럼 대가 가신 지 몇 년 뒤죠? 20년째죠. 여기서 뭐 감이 안 와? 와요. 우리 원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야. 이런 쌍장이 가장 핵심이야. 대종사님이 그러셨어. 생전에 이론상 서문 하나만 있으면 회상은 얼마든지 어디 가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셨죠? 그죠? 그 말 기억하죠? 원불교 교리를 다 쪼개가지고 다 던져버리더라도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론상장 교리요. 그런데 그것이 대박하신 뒤에 20년째에 완성이 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20년은 지나야지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 원불교의 최고의 종지가 대가가신 이후 20년 만에 완성이 된다. 이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교리 형상사를 공부해보니까 그게 딱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 굉장히 그 중요한 거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요거는 하여튼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라 왜 20년이나 세월이 걸렸을까?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것도 하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송시중, 시중이 생각에는 왜 대가 가신 후에 바로 나오질 않고 20년이 걸려서 일일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초기교수에 나올까? 준비가 덜 돼? 너는 마이너스 100점. 지원, 김지원. 왜 20년이나 걸렸어? 그냥 바로 내버려도 되시더라. 그 시대가 불교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불교가 이제 불교를 많이 믿는 시대에 그것을 이제 좀 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민중들이 다른 것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것에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때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되게 한번 나름대로 그 힌트를 얻어봐. 동학을 내가 전공했잖아요. 동학 공부를 해보니까 동학의 역사도 보니까 동경대전이라는 이제 경전이 제일 중요한데 수원 최재우 선생님이 뭐를 언제 이제 득도를 오시냐면 1960년 음력으로 4월 5일에 근데 그 동경대전이 정식으로 경전으로 관행되는 게 1880년이야. 21년째, 만 20년 만에 비슷해. 동경대전도 20년이 걸려서 정식 경전으로 관행이 되더라고. 제일 핵심을 담은 경전이 우리 원불교도 제일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론상 우리가 원불교 신도에서 최초 교서로서 나온 비슷하게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라고 그 책에서 설명했냐면, 자, 교리를 담은 교서를 간행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요? 뭔 뜬구르려는 소리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불 대종사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궁극적 진리를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기반이 닦였다! 라는 의미도 돼. 그걸 대종사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욕속심 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수백 세를 닦으셨대야. 건이야, 이건이 네. 너 몇 생 닦았냐? 네. 몇 생 닦았냐고. 잘 모르지. 아니 하여튼 그런데 일단 대종사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좀 게임이 안 되지. 좀 닮아가려고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어른도 20년을 준비했어요. 제일 핵심적인 걸 세상에다 내놓기 위해서. 이해할
참고 기다리고. 다시 말하면 정법 중에 정법의 핵심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20년 주시는 거예요. 그 큰 어림도. 그런데 여러분이 1, 2년 준비하고 되니 안 되니 이 시시비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걸 가지고. 교리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노심초사했을 대종사님 마음이 좀 전달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당장 방금 전에 대원 정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대원 정각한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언어, 요즘으로 말하면 공감, 소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공이 들여야 되는 거야. 그것이 20년 걸렸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통합도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게 교리도 다 완성되고 교화도 다 돼버리고 교단도 형성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역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알려주는 거야. 아정교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알면 욕속심이 부질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고 그 어떤 뭐 하려고 하는 의욕을 버리자 그러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다듬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조선불교 혁신은 1935년에 불성일원상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등산불 숭배를 불성일원상 신앙으로 이게 이제 나와. 이 조선불교 혁신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937년에 2년 뒤에 정산용사님의 일원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교리에 관한 글이 나온다. 이 기본 방향을 바탕해서 이제 1937년에 현재 일원상 교리의 기본 틀은 정산용사님의 1922년 이것을 다듬은 거야. 그렇게 글을 비교해 보면은. 근데 그것도 2년 뒤야. 조선불교 혁신은 2년 뒤야. 그렇구나. 그래서 1935년에서 37, 38년까지 이 시기에 보면 이제 일원상 교리가 거의 완성이 돼요. 20년 넘어가죠. 교리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일단 교리사 중에 영산, 지연산, 익산의 큰 흐름, 큰 줄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스케치를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4-5번 읽으면 정리가 됩니다. 일단 교리사는 정리됐다고 보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들어가겠습니다.